성적 TA를 위한 TA 특강이고요. 제 이름이랑 연락처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강의 보고 유튜브 아래창에 좀 기재가 되면은 그래도 혹시 리쿨이 또 이걸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처로 물어보시라고 그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주제는 성공적으로 TA를 위한 TA 특강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TM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이 다 응집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넘겨드릴 건데, 사실은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강사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경력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10년간 콜 영업부에 근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콜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되게 정석에 가깝다, FM에 가깝다, 그리고 굉장히 잘한다라고 느끼면은, 본사 우수콜을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거의 빠짐없이 매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콜 영업 사내 강사를 단연간 전담을 했고요. 특히 신입 사원들 기준으로. 기계학자 콜 영업 센터에서는 평균 월납보험료로 150은 꾸준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실장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는 영업실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사실은 콜센터는 콜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날려 팔거나 아니면 콜이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마법이 풀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철회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철회가 많아야 2건이었어요. 정말 아예 없거나. 그래서 정산율 기준도 항상 우수 등급이라는 거고 사실 COT를 꿈꾸는 남자는 제가 넣은 멘트는 아니고 단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소개는 좀 마치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받았던 상장 그리고 이건 콜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매 교시마다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좀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TA를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 TA 특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TA가 왜 중요하냐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은 TA는 DB 고객한테 전화를 하자. 내 지인이 아니잖아. 날 몰라 이 사람은.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 첫인상이에요. 우리가 왜 소개팅 가서 첫인상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영 아니야. 그 사람이랑 대화 길게 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죠. 똑같아요. TA는 고객이 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실 고객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을 열지 말지 그 부분도 결정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TA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무실에 되도록 없고 미팅을 많이 나가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AP를 잡으려면 어찌됐든 간에 전화를 돌려야 되잖아요. 전화를 돌려서 TA를 해야지 고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을 저는 빌드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TA가 잘 돼 있으면은 사실은 AP는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미 호감이 생겼잖아요. 신뢰감이 생겼잖아. 나한테 이미 신뢰감과 호감이 생기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하든 아니면은 말을 잘못하든 안 보이지 않나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빌드업하기 위한 첫 단추,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TA에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고객한테 뭔가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내가 이제 고객한테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 통화하니까 좀 기분이 좋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런 좋은 인상을 남기면은 사실 AP에서 고객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그 사람 마음에서는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궁금한데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먼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TA에서 신뢰랑 좋은 인상을 남기면은 사실 AP는 굉장히 수월해져요. 제가 실제로 토스에서 TA를 이제 굉장히 잘 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고객을 만났었는데 고객은 이미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었고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뭐 크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필요도 없었었고 이미 심지어 뭐 분양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제가 TM으로 그 어머님한테 그랬거든요, 막판에. 어머님 이 현장 진짜 좋은데 그냥 이건 똑같은 TA니까 예시예요. 이 현장이 진짜 좋은데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아는 들으시잖아요. 어머니 부동산 투자도 해보셨으니까 그냥 다 떠나서요. 어머님도 너무 좋은 사람 같으니까 저도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랑 차 한잔하러 오세요. 어머니 어떤 차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계약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은 오실 때부터 웃으면서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가지고 내가 초에 면담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초에 면담을 할 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신뢰감이나 뭔가 이런 호감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TA에서 그게 잘 돼 있으면은 사실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특히나 저는 지인 영업이 아닌 이제 DB 영업에 있어서 TA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인이야 내가 전화를 하면은 편하게 받잖아요. 그쵸?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도 들어주잖아요, 지인은. 근데 고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DB 영업에 있어서 TA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써놓은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인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DB라는 거는 돈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다. 그쵸? 돈을 지불을 하는 건데 DB를 인풋하는 대비 결과치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돈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 돈이 나가는 부분이 헛되게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TA를 못하면 속된 말로 DB를 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도 써있지만 버리는 DB가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TA를 예를 들어 이게 숙달이 안 돼 있다 이러면은 내가 DB는 엄청 많이 샀는데 누군가는 그 DB로 예를 들어 뭐 15개를 받았는데 뭐 10명 미팅을 잡았는데 나는 15개를 똑같이 샀는데 5개를 미팅을 잡으면은 내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TA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콜센터에서 늘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은 TA를 잘하면 대면 상담도 잘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대면을 전혀 안 해보다가 이제 TM만 하다가 처음에 대면 상담을 하면 어색할 수는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이고 뭐고 뭔가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미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길게 가지 않거든요. 사실 한 달이면 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내가 전화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만나서 말을 하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TA를 잘하면 대면도 잘해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느끼는 게 우리가 거는 한 명 한 명이 사실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쵸? 내가 전화를 한 사람이 그냥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TA가 너무 하기 싫어. 근데 그냥 하나만 더 해보자 했는데 그 사람이 법인 대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정말 TA를 하기 싫은데 오늘은 딱 3콜만 하자 했는데 3번째 걸린 사람이 의사 사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마침 종신을 필요로 하고 남편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의사 사모님들. 그래서 한 콜로 미팅을 잡아서 최소 계약을 하면은 10만 원을 하잖아요.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최대로는 온 가족 리모델링도 할 수 있죠. 왜냐면 TA를 진짜 잘하면 어느 정도 던질 수 있거든요, TA에서도. 혹시 자녀분도 있으시냐? 자녀분 것도 봐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최대 가족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내가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돈과 밀접한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70, 최대 7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이 TA 하나로. 그래서 TA 한 콜 한 콜에 영혼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콜센터에 있을 때 TA를 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한번 웃고, 그리고 제 기분을 한번 정비했어요. 왜냐면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고객한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고객이 나랑 통화를 하면서 내 기분을 알아요, 사실.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고객한테도 그게 전달되거든요. 그럼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콜을 할 때 있어서 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고 좀 단단히 먹고 한 콜 한 콜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콜 하나가 내 계약과 연관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콜의 기본 공식인데 제가 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공식이라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영업실장을 할 때 진짜 막 생전 일을 해보지 않은 그냥 주부님들,
이런 분들도 월 500 이상 벌게 해드린 적들이 많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사실 콜은 저는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도 공식이 있듯이 어느 정도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생 신입도 그 공식을 완벽하게 숙달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여기 지금 강조를 해놨고,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콜은 멘탈이랑 굉장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날의 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콜을 할 때. 실제로 제가 막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뭐 그날 기분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절대 콜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그대로 느끼거든요. 우리가 왜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어두운 에너지가 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죠. 심지어 지인이어도.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콜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떤 훈련을 전에 했었냐면은 항상 기분 좋은 일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족 사진들을 붙여놓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 좀 마인드맵, 내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콜할 때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다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언제 콜을 해도 그 콜 실력이 똑같다라고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좀 착각이라 생각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내 콜 컨디션이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모든 타이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전에 계약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오전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저녁 7시 이후에 좀 더 나왔고 이랬는데, 실제로 본인한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콜이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내가 이제 뭐 오전에도 돌려보고, 오후에도 돌려보고, 저녁에도 돌려보고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전에 돌렸을 때 굉장히 방문이 잘 잡힌다. 그럼 나 오전에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후에 돌렸는데, 방문이 잘 잡힌다? 그러면 오후에 강한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굉장히 그 차이가 커요. 한 건, 두 건의 차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거의 뭐 두세 건도 했거든요. 근데 2교시 거의 그러니까 이제 2시에서 4시 이때는 거의 계약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게 신입들이 가장 힘들어요. 반론이 딱 들어오잖아요. 반론이 딱 들어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를?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반론이 또 들어오면은 어떻게 또 극복은 했어. 근데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스크립트로 못 돌아와요. 고객한테 말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이 예를 들어 반론을 쳤어요. 반론의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콜을 하는 이유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를 제외한 모든 말은 전부 다 반론이에요. 그 반론을 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내가 생각지 않은 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왜 나한테 공짜로 해주는 거냐.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야 되잖아. 이 멘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다음 스크립트에 집중을 못하고 다시 스크립트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훈련을 예전에 신입들한테 시켰냐면은 반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반론을 안 하는 고객이 절대 없어요. 천사인 고객이 없기 때문에 반론은 어차피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스틸자 있잖아요. 스틸자를 대놓고 해가지고 자기가 멘트를 친 부분까지 스틸자를 갖다 대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반론이 들어와도 그 스틸자를 보고 내가 여기까지 내가 멘트를 쳤네? 이제 여기부터 멘트 치면 되겠다. 반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내 스크립트로 돌아올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콜센터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신입 교육 때 반론 기본 스크립트를 나눠줘요. 반론 기본 스크립트를 나눠주고, 뭐 실제 뭐 K생명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 스크립트를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그냥 툭 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반론을 하면은 어버버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호의도 없어. 그리고 나를 처음 전화로 만났어. 근데 내가 어버버 하면은 신뢰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여기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반론에 대한 기본 스크립트를 만들라라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반론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왜 공짜예요?
그리고 뭐 어떤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뭐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건강검진 하다가 혹여라도 고객님 뭐 쿵할 만한 용종이라도 만약에 나오면은 그럴 경우에 제가 사후 처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봐드릴 거예요. 그럼 고객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럼 고객이 아주 통상적으로 하는 반론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아예 딱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밥바이오에는 이렇게 쳐야 된다. 아니면은 뭐 건강검진권이 왜 무료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쳐야 된다를 스크립트를 아예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다 놓고 보고하라고 해요. 처음부터는. 무조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콜센터 있을 때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콜센터 중에 좀 빡센 조직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신입 교육을 할 때 어떤 과제를 내주냐면은 우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단장님 스크립트도 있고 지환지 점장님 스크립트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스크립트를 100번을 읽으라고 시켜요. 똑같은 스크립트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사실 읽으면서도 과제를 하면서도 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제가 사실 좀 절박한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 뭐 100번 읽으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나는 한 200번 읽어보자 해서 200번을 읽었거든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강하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스크립트를 100번을 읽으면은 내 입에 붙어요. 입에 붙으면은 내가 스크립트를 보지 않아도 고객이 반론을 쳐도 내가 능수능란하게 응대가 되는 거예요.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스크립트를 100번 읽으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사실 되게 하기 싫은 작업인데 했을 때 효과는 정말 엄청나다. 실제로 정말 완전 보험의 보자도 모르고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가 실제로 스크립트를 150번을 읽었거든요. 이 과제를 했거든요. 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콜을 들어간 첫날부터 2건을 계약을 했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물론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는 저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면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수콜 콜뜨기인데 지금 나눠준 종이 보면은 콜뜨기잖아요. 그쵸? 우수콜 콜뜨기가 뭐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잘하는 분들 있죠. 잘하는 분들의 콜을 우선 들어봐요. 1, 2, 3등 콜을 들어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내가 딱 들었을 때 내가 고객이어도 난 이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어. 난 이 사람 콜 들으니까 기분 너무 좋네? 라고 하는 콜들 있잖아요. 그런 콜들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무식한 작업인데 콜센터에서 실제로 시키거든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은 우선은 타이핑이 진짜 빨라도 내 말 속도보다 빠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그 콜을 100번, 뭐 80번까지도 듣게 돼요, 진짜.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우리가 왜 성대모사나 모창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억양, 그 사람의 톤, 그 사람의 악센트, 그 사람의 말 속도까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콜뜨기를 많이 하면.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콜을 잘하는 사람 콜을 듣고 진짜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라 100번을 콜뜨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 콜을 실제로 흉내를 냈는데 그 사람이 소름 끼쳐서 너무 똑같다고 자기랑. 말투, 억양, 악센트, 심지어 그분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자분 중에 잘하는 분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래가지고 근데 심지어 여자 콜인데도 그게 가능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콜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콜을 들어야 돼요. 본인 콜. 그래서 본인 콜을 들으면은 우수콜을 많이 뜨잖아요. 많이 뜨면은 이제 본인 콜을 들으면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우리가 왜 콜을 할 때는 당장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잖아요. 솔직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근데 콜을 잠잠히 들어보잖아요. 내가 어느 날 내 콜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캐치가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는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늘어지지? 이런 게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인 콜을 들으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본인 콜을 들을 정도까지가 되려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중수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본인 수준이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방법이 하나 있는 거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내 콜을 들려주고 여러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근데 내가 혼자 듣고 내가 혼자 그거를 개선을 한다, 피드백을 한다? 안 되거든요. 사실 중수가 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몰라요, 본인은. 본인이 들어도,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역으로 나 진짜 못하는데 밖에 안 보이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게 어려운데 내가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의 콜을 들려주고 서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실제 작업하거든요, 콜센터에서도.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거의 생산성이 뭐 20만 원 하던 친구가 거의 2배 이상은 다 뛰었거든요, 그걸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하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콜센터에서 하는 문화인데 저는 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주 이거는 TARP라고 하는데 RP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워게임이거든요. 롤플레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해지 FA님이랑 재현 FA님이랑 해가지고 재현 FA님이 고객, 해지 FA님이 상담원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콜 마치면은 서로 피드백 해주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콜이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영어라는 과목 있잖아요. 영어는 하루라도 안 하면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낯설잖아요. 그쵸? 단어도 잘 안 외워지고. 콜이 그래요, 실제로. 입에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TARP를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고, 물론 할 수만 있다면은 매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아침에 처음에 우리가 콜을 할 때 입이 안 풀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 스크립트를 한 번이라도 읽고 콜을 하자. 실제로 콜센터에 가면은 기본 스크립트를 읽고 콜을 시켜요. 그냥 바로 콜 안 시키고. 그리고 입을 푸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아침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상태가.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침에 위에로 계약도 많이 나오고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미팅도 많이 잡아요, 실제.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전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오전에 입이 안 풀려 있다? 그건 치명적인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 콜뜨기 하기 너무 싫다. 이게 콜뜨기가 말이 쉽지. 사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여기는 그래도 이제 미팅을 위한 콜뜨기지만 계약을 위한 콜뜨기를 하면은 보통 뭐 계약 콜은 짧아도 40분 막 이렇거든요. 녹취 전까지 해도. 그럼 그런 걸 콜뜨기 하려면은 솔직히 반나절을 해야 돼요. 여기 미팅 콜 같은 경우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타자가 느리긴 하지만 3, 4시간 걸리더라고요, 거의. 근데 만약에 나는 그거 진짜 하기 싫다, 힘들다, 무식한 작업 같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부분 콜뜨기를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나는 도입이 안 뚫려. 나는 전화만 하면은 고객이 됐다라고 해. 끊어 그냥. 관심 없다라고 해. 이 사람은 도입이 약한 거겠죠. 그리고 나는 본론을 얘기를 하는데 본론에서 잘 진행이 안 돼. 고객한테 뭔가 꽂히는 포인트가 없어. 그리고 고객이 혹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 그리고 티키타카도 고객이랑 잘 안 되는 것 같아, 본론에서. 그러면 그 사람 본론이 약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나는 도입도 되고 본론도 되는데 막상 미팅을 잡으려면 고객이 도망가. 아니면은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아니면 고객이 계속해서 반론을 한다, 클로징에서. 그럼 그 사람은 클로징이 약한 거거든요. 되게 찾기 쉽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도입이 약하다, 그러면 도입만 꼴뜨기 하세요. 잘하는 사람 걸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본론이 약하다, 그럼 본론만 꼴뜨기 하세요. 만약에 클로징이 약하다, 클로징만 꼴뜨기 하세요. 근데 클로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콜센터 보면은 도입, 본론 다 잘하는데 클로징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클로징은 내 수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 진짜.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부분 콜뜨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콜센터에 가면은 실제로 집중 콜타임이 있어요. 집중 콜타임이 뭐냐면은 그 시간 동안 이석이 뭐냐면 자리 이동을 하면 안 돼요. 화장실을 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솔직히 1시간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잘 안 가요, 이 시간에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앉았다 일어나는 걸로도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사람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근데 내가 그 1시간 동안 오롯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집중력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사람한테. 실제로. 몰입력을 만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TA 같은 경우에도 집중 콜타임을 정해서 솔직히 1시간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은 자리 이동을 하지 말고 정말 가만히 앉아서 콜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콜센터 있을 때 1교시, 2교시, 3교시 집중 콜타임에는 화장실도 안 갔거든요, 진짜. 뭐 진짜 위차에 본드 붙여놓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진짜 중요해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콜은 진짜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여기 올린 거는 아니고 콜의 전반적인 뉘앙스를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제 제가 강의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목소리가 만약에 잘 안 들리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하고, 누군지 아시죠? 첫 번째 연예인. 현아. 패왕색이라고 하죠. 현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일 것 같아요? 응? 취향을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나? 현아의 트레이드 마크는 섹시함이에요. 네, 섹시함이죠. 도입은 섹시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고객은. 섹시하다는 거는 솔깃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입에서. 이해되죠? 그러면 솔깃하기 때문에 고객이 계속 더 듣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입은 섹시해야 돼요. 도입은 확 꽂혀야 돼요. 뭐 목소리로 꽂히든 아니면은 멘트로 꽂히든,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로 어필을 하던, 아니면은 고객님 지금 1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당첨 안 되신 거 당첨되셨다, 너무 축하드린다, 이렇게 솔깃하게 한다거나 멘트로 어떤 걸로든 무조건 고객의 귀를 열어야 돼요. 도입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콜을 할 때 고객의 귀가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고객이 전화를 이렇게 내려놓고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그 전화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의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멘트가 섹시하든 목소리가 섹시하든 뭐라도 그 사람한테 꽂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본론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나를 꽂히게 했어요. 그쵸? 더 듣고 싶어졌어. 그러면은 고객이 그 다음에 바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전문성이에요. 네, 전문성, 논리. 본론은 딱 봐도 이게 전문가잖아요. 그쵸? 전문가스럽게 해야 돼요, 본론은.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찝어주고 이득 심리도 정확하게 심어주고 하면서 본론은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진행을 해야 돼요. 느낌 자체를 전반적으로 가져갈 때. 그리고 클로징은 뭐냐면은 연예인, 이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펜트하우스에 나왔던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일 것 같아요? 비슷해요, 단어함. 자신감과 당당함. 클로징은 자신감 있고 당당해야 돼요. 그냥 당연해. 그냥 너는 나를 만나는 게 다, 너 나랑 지금까지 통화했잖아. 만나야지. 너 지금까지 나랑 통화했잖아. 계약해야지. 계좌번호 불러. 이렇게 당당해야 돼. 쭈뼛쭈뼛거림이 없어야 돼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클로징은. 이게 실제로 클로징, 그러니까 도입 본론을 잘하는데 클로징이 안 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음이 약하거나 고객한테 너무 푸시하기 싫대. 그리고 클로징 했을 때 고객이 거절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근데 클로징은 좀 뻔뻔해야 돼요. 그냥 너 지금까지 나랑 통화했잖아. 너 만날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만나야지. 그리고 뭐 계약 같은 경우라면 너 지금까지 나랑 얘기했잖아. 그럼 계약해야지. 너 지금까지 나 믿고 얘기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약간 뻔뻔하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가야 돼요. 고객한테 절대 밀리면 안 돼요. 클로징에서는. 그래서 클로징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콜 안에, 콜은 어찌 보면은 이제 고객이랑 나랑 저는 밀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래서 콜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심리들이에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지인은 나랑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얻는 게 없어도. 근데 뭐 예를 들어 혜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어요? 통화 안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은 뭐라도 이득이 생길 것 같아. 그럼 그때는 통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득 심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은 내가 뭐라도 얻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장님도 늘 강조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뺏어가는 꼴은 절대 못 보거든요. 그거를 자극해야 돼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콜센터 있을 때 통원비 보험을 팔았을 때 어머님 실손 가지고 계시죠? 실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자녀분 만약에 목감기로 콜록콜록 해가지고 감기로 통원하시면 끼케야 5,000원, 뭐 6,000원 나오는데 그거 보장 못 받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통원비 보험 가입하면은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통원비 정액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어머님들은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어머님만 안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약간 손해 심리를 자극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통원비 보험 가입을 했대. 실비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하려고. 근데 나만 안 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손해 심리를 자극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든, 이거는 어떻게든 찔러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고객한테 찔러야 돼요. 그래서 찔러야 되고, 그 대중 심리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방금 그거랑 똑같아요. 다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종신보험 제가 팔았을 때, 어머님, 요즘에 강남에 소위 강남 사모님들 현명하신 어머님들은 자녀분들 종신보험 미리 다 가입하시는데 어머님은 왜 안 하셨어요? 똑같이 강남 사시는데. 왜 남들은 다 하는데 어머님은 안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클로징을 할 때도 이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자 보장 다른 분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준비해 드릴 거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랑 동일한 플랜으로 넣어 드릴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했다. 너만 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고, 그 특별 심리는 뭐냐면은, 왜 제가 예전에 시계를 한번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롯데 에비뉴엘에 갔더니, 뭐, IWC, 뭐, 예거 루플투로 정말 기라성 같은 시계 브랜드들 있잖아요. IWC에 실제로 가면은 고급 디저트를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하게 차려입은 그런 그 세일러들이 이렇게 응대를 해줘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굉장히 대우받고 존중받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IWC의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그거를 사는 바잉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 그래가지고 특별 심리를 자극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뭐 건강검진이라면은 100명 중에 20명만 당첨되는 건데 고객님이 거기에 당첨되신 거거든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누구나 다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고객이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너만 해주는 거야. 넌 특별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그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별 심리고, 궁금증 유발은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모든 미끼를 다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을 거 다 들었으니까 궁금한 게 없잖아. 그쵸? 근데 내가 뭐라도 뭐 통화 말단이든 아니면 중반이든 궁금한 거를 하나라도 던져놨어요. 그러면은 더 듣고 싶어지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궁금증 유발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중요하고, 권위자 호소는 아까랑 똑같은 부분인데, 현명하신 사람들은 다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강남 사모님들은 다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증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권위자 호소 화법이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제가 운전자 보험 DB 손보에서 팔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차태현도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위자 호소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 그리고 락포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락포는 저는 사실 뭐 콜이든 대면이든 모든 어떤 영업에서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포가 뭐냐면은 나와의 친근감이에요.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DB 고객은 나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랑 친근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이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콜을 하거나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라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나 지인들한테 통화를 하거나 뭔가를 얘기할 때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고객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콜을 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이 사람 뭐야? 왜 콜 잘해라고 싶을 정도로 고객이랑 수다만 떨어요. 수다만 떨다가 이래요. 그래서 담당자님 연락하신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저 이런 운전자 보험 팔아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운전자 보험 혹시 준비하셨나요? 보험료 얼마예요? 그럼 이거 뭐 보험료 뭐 예를 들어 뭐 23,000원입니다. 그럼 가입할게요. 왜냐?
이 사람은 이미 나랑 친근감이 다 형성됐기 때문에 솔직히 상부섬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콜을 잘하는 사람도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포 형성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대면에서든 콜에서든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나를 팔기 나의 전문성 어필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막 근자감이라고 하죠, 소위. 이 사람이 막 근자감이 넘치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 당당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 뭔데 이렇게 자신만만해? 얘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해? 약간 이런 느낌 들죠. 근데 그게 안 좋은 효과, 안 좋은 느낌이 아니라 궁금하네? 대체 뭔데 이렇게 얘가 자신감 있어 하지?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나를 좀 팔라라는 거는 나를 어필하라는 소리예요. 나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저는 사실은 콜센터에 다닐 때는 제가 영업실장 할 때는 상담원들 자리에 다 붙였어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공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뭐냐면 고객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내 목적을 거부하는 모든 말은 다 반론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도입에서 나 바빠요, 됐어요, 이거 반론 아니에요. 도입 반론은 반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반부부터 들어오는 반론들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뭐 미팅 같으면은 만나겠다 이거를 제외한 거, 아니면은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겠다를 제외한 모든 말은 다 반론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식이에요. 반론을 하면은 무조건 호응을 해줘야 돼요. 호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가 반론을 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뭐를 꼭 같이 붙여줘야 되냐면은 이점만 얘기하면 사실 너무 지루해요. 왜냐하면 그냥 설명이잖아. 근데 여기에 뭐를 같이 꼭 해줘야 되냐면 썰을 풀어줘야 돼요. 썰. 고객이 상상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이점과 연결되는 썰을 푸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어린이 보험 제가 통원비 팔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통원비가 이점이다. 치과에만 통원을 해도 2만 원이 나간다. 실제 사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 신경치료하는데 치과 통원 한 3일 했더니 치과 통원비로만 6만 원 받으셨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연락을 하셨다. 그 다음 공시를 그대로 대입하자면 튕김. 근데 어머님 이거는요, 너무 보장이 좋아가지고요, 아무나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클로징. 근데 어머님 저랑 이렇게 통화되셨고 이거 보장은 너무 마음에 드시죠? 그래서 어머님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과 통원비 준비하시죠? 이거를 고객이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또 하겠죠?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왜냐하면 이 클로징을 하면은 고객은 무조건 또 습관적으로 반론을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고객이 하겠다고 해요. 계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콜로 했을 때. 그리고 제 꿀팁이라고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콜은 연기거든요. 연기예요, 연기.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콜을 했을 때 상해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보험 팔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 당장에 얘를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 그쵸? 왜냐하면 다음날 전화를 하면은 얘 간도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때는. 나 오늘 땡겨야 되잖아, 얘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했냐면은, 어머님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냥 어머님 아이가 그냥 등원하다가 버스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 삐끗했는데 하루만 고민해보고 연락 준다라고 했는데 발목 삐끗해가지고 보험가입이 3개월 동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정형외과 통원을 물리치료를 2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보험 가입했으면 28만 원 받는 거였잖아요.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너무 염려가 돼서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연기를 했거든. 실제 사례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연기한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걱정한다. 너무 걱정돼가지고 너 이거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약간 좀 과장하자면은 저 솔직히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넣어가지고 그 멘트를 쳤어요. 먹혀요. 다 먹혀요. 100% 먹혀요, 진짜. 그리고 콜이 왜 연기냐면은 말투의 높낮이,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약간씩 좀 다르게 속도 조절 중요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투가 예를 들어 어떻게 잔잔하게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어머님 저희가 뭐 치과 통원비 뭐 갈 때마다 2만 원, 2만 원 넣어 드릴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듣기 싫어요. 끊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희가 치과 가실 때마다 따박따박 2만 원씩 통원비 넣어 드릴 거고요. 어머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장을 좀 준비해 드릴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면은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나 아니면 유치원 교사분들이 영어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신입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콜을 할 때요, 말투의 높낮이, 속도 조절이 이게 안 되면은 스크립트에다 쓰세요. 내가 어디에 띄어쓰는 거 표시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높이고, 어디서 낮추고, 이거 다 표시하세요, 스크립트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못 찾겠다. 그럼 예를 들어 지환지 선장님 콜을 듣고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하면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입에 붙거든요. 그럼 돼요.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리고 반론 기본 공식으로 극복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고객의 언어, 왜 우리가 여자의 언어랑 남자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의 언어는 계약을 하겠다 만나겠다 외에는 모두 다 반론이라고 했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만나자고 했으면 좋겠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 안 하고 그냥 계약하자고 했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솔직히? 그쵸? 근데 고객이 안 그러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고객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만나고는 싶은, 예를 들어 통화를 하고 있어요 나랑. 근데 얘가 계속해서 반론을 한다. 만나고 싶은데 난 아직 너를 만날 정도의 확신은 안 들어. 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리고 만약 계약이다. 나 계약은 그래도 관심 있고 하고 싶은데 근데 나 아직 너한테 계약할 정도로 확신은 안 드네. 근데 신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반론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싶어 하나? 난 안 만나고 싶어 하나? 계약 안 하려고 하나?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계약할 마음이 없고 만약에 나랑 통화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내 얘기를 그래도 끊지 않고 듣는다?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계속 듣는다? 그거는 확신만 안 들었을 뿐인 거예요. 아직 나에게. 그리고 그래서 반론을 즐기라는 거예요. 반론이 들어오는 고객은 오히려 땡큐예요. 오히려 양아치같이 그냥 내가 말하는 도중에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족족 다 씹어먹거나 이런 애들이 더 안 좋은 거지. 차라리 반론을 하는 거는 진짜 감사한 고객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반론을 했을 때 또 하나 이제 많이 이게 어려운 건데 반론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반론을 왜 했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해요. 머리로 입력을 해서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바로 내뱉으면 안 돼요. 고객이 얘기를 했을 때 기계적으로 반론을 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반론을 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반론은 뭐냐면은 가장 전반적인 건데 고객의 습관이에요, 사실. 특히 도입 반론. 그래서 도입 반론은 제가 여기 뭐라고 쳤냐면은 고객이 전화를 하면은 대부분 막, 바빠요. 됐어요.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도입 반론은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진짜 싫어서가 아니고, 나랑 통화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습관. 예를 들어, 이거요. 제가 막 지나가다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전화가 왔는데, 회의 중이에요?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디 콜센터에서 전화 왔는지 모르겠는데, 습관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처럼 받아치면 돼요. 예를 들어, 바쁘다. 그리고 바쁘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냥 스크립트 돌아와요. 어버버버 할 필요 없어요. 고객님 관심 없으세요? 근데 이거 너무 좋으신 게 하고 스크립트 돌아와요. 길게 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팩트 폭격하고 바로 그냥 스크립트 돌아오면 돼요. 고객이 당연하게 얘기를 했다? 나도 당연하게 받아치면 돼요. 너 바빠? 근데 바쁜데 나는 할 얘기 해야 돼. 그렇게 그냥 받아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PT 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네. 도입 반론 네네. 네네. 누구입니다. 인통화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일단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통화가 안 되고 진짜 바쁜 사람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실제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밥을 먹으러 가면서 수다를 떨면서도 저 너무 바빠요. 저 회의 중이에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사실. 고객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고객이 바쁘다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절대 바쁘면 쩌렁쩌렁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그냥 통화를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고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 그건 100% 바쁜 거예요. 아니면 운전 중인데, 누가 봐도 운전 중인 것 같다. 그럼 진짜 운전 중인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진짜 예전에 콜 잘하는 카리스마 센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갓길에다 세워놓고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릴 거는, 사실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